서방기술사 김일령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창문 승강기 문의 틈새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제3장 제4절 광화문 및 창문의 틈새입니다. 교재는 7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광화문의 틈새,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의한 출입문의 틈새, 문세트에 따른 광화문의 틈새 면적 계산,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의한 창문의 틈새 면적 계산, 상세트에 따른 창문의 틈새 계산, 승강기 문의 틈새 면적 계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재 순서에 따르는 것이지 교재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광화문의 틈새입니다. 모든 개구부는 틈새가 있습니다. 개구부는 개구멍이 아니고 바닥, 천장 등 구조체에 사람이 통과하거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뚫린 공간 또는 틈을 의미하죠. 문이나 창문 등 개구부는 틈새가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바다와 접하는 문은 닫힌 상태에서 틈이 없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모든 개구부는 틈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콘크리트 벽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랙이 갈 수 있고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속실 재현 기준에서 과거부터 은행적으로 적용되었던 방화문과 승강기 문틈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므로 계속되는 설명에서 하겠습니다. 방화문이 뭐인가요? 불을 막아주는 거죠. 불이 나면 열도 나지만 연기도 나죠. 예전에는 열만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연기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성능을 요구해요. 방화문만 가지고는 아예 연기가 통과되지 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재현 설비가 있어야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방화문은 흔하게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관문이나 계단실 문이 다 방화문이죠. 방화문의 기준은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하연 성능이 추가되었어요. 실제 현장에 납품되는 방화문은 기준보다 차연 성능이 우수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험 기준 대비 약 55% 우수합니다. 여러 방화문의 시험 성적을 조사해 본 것인데요. 시험 기준인 25파스칼에서 보면 기준인 0.9보다 평균 55% 수준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2013년에 발표했는데요.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 화재 안전 기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사용했던 틈새 방법은 그대로 존치되고 KS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시중에 유통되는 방화문은 이제 과거에 사용하는 방화문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의한 출입문의 틈새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예. 가장 작은 틈새 면적이 여기서 보면은 외여닫이 문으로 실내 쪽으로 열리는 경우입니다.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문이죠. 예. 그런 경우를 가정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출입문의 크기는 0.9 곱하기 0.9 곱하기 2.15입니다. 이럴 때 L 값은 길이입니다. 그래서 0.9 폭이죠. 곱하기 2를 하고요. 높이에 2를 해서 하면은 라지 L은 6.1이 되고요. 스몰 L은 여기서 정해진 5.1이 정해져 있습니다. 5.1 위에다 5.65로 정해져 있죠. 5.6을 적용하고 AD가 이제 틈새 면적에 대한 건데요. 예. 0.01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 만든 게 아니고 영국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갖고 와서 쓴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 0.01이 나옵니다.
약 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틈새가 큰 경우가 이제 웨어다지 경우 실외적으로 열리는 경우는 0.02 정도가 나옵니다. 이 밑에 식이요. 예. 이 식 정도가 나옵니다. 0.02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이제 문세트 기준 KSF 3109에 따른 방화문의 틈새 면적을 계산해 보면요. 문의 크기는 앞선 경우와 똑같습니다. 0.9에 2.1로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시험 기준에 보면요. 최대 누설량이 25파스칼일 때 0.9죠. 0.9 메타의 삼승부와 민 제곱미터입니다. 이 단위면 수식에서 보면은 이 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단위를 잘 보세요. 0.9 메타의 삼승부와 민 제곱미터입니다. 원래 25파스칼에서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단위 환산을 해봅니다.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은 누설량이 이렇게 돼요. 0.9에 2.15일 때 누설량은 20이 됩니다. 누설량이 메타에 30%로 나왔죠. 그 값을 이제 오리스 키스 방정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값을 0.02으로 되죠. 예, 그래서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면은 25파스칼 때니까요. 이 밑에 식이 되죠. Q로 하면 0.83 루트 Q로해서 집어넣으면은 A 값이 0.007이 나옵니다. 그 식을 갖다가 엑셀로 수식으로 넣기 위해서 이제 출입문 사이즈만 알면 이제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 식이죠. 0.9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W 0.9 넣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0.83면 5는 루트 25 값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앞선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비교하면 문세트 기준이 작죠. 그런데 이 틈새도 현장에 납품되는 방화문은 이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0.01과 0.007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 어린문의 틈새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이것이 몇십 층 쌓이다 보면은 차이는 엄청 어마하게 납니다. 스컬모와 태산이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간혹 재현 계산서를 보다 보면요. 쌍여닫이 출입문이 위와 같이 반영된 계산서를 보게 되는데요. 쌍여닫이 출입문의 누설 틈새는 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을 잘 보시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단위 제곱미터당 누설 틈새잖아요. 단위 제곱미터당 누설 틈새이기 때문에 누설량이죠. 단위 제곱미터 누설량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하면 쌍여닫이 출입문의 누설량은 문의 크기가 2배면 누설량은 4배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방화문의 시험 기준을 초과해버리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74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단위 환산만 할 줄 안다면 금방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저 책에도 오리피스 방정식은 개수가 0.827로 되어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판은 0.83으로 바꾸겠습니다.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74페이지 내용입니다. 네, 수식을 한번 그 수식을 그대로 입력해서 보세요. 예, 0.84, 이게 0.83으로 넣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0.83으로 입력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앞에, 수식이,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하면요, 0.0212가 됩니다. 예, 방화문의 누설 틈새 25파스칼의 누설량으로 계산하면요, 예. 그런데 쌍여닫이라도 이제 하면은, 이게 관계 방화문 때는 쌍여닫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엑셀 수식에 입력하면요, 50파스칼 2 곱하기 2, 50파스칼 누설량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0.0848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요, 0.012가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은, 외여 단위나 쌍여 단위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로 된 수식이나 계산서가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의한 창문의 틈새 면적 계산인데요.
화자는 성능 기준에 제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죠. 그래서 창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닫이식인 방수 패킹이 있는 거와 없는 걸로 구분되어 있고, 미닫이식은 한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죠. 여닫이식은 프로젝터 창문이나 힌지가 있는 창문입니다. 미닫이식은 슬라이딩 창문 같은 방식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보통 슬라이딩 미닫이식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많이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이 수치는 건축 도면에 기밀 등급이 없는 창문을 계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주로 계단실이나 복도 등 비난방 구역에 해당됩니다.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창문이고 방수 패킹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틈새 길이가 1 곱하기 1 미터의 창문이라면 네모나기 때문에 4가 되죠. 틈새 면적은 3.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이요. 방수 패킹 있는 경우 때문에 나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주로 설치되는 슬라이딩 창문인 미닫이식은요. 틈새 길이 계산식을 할 때 이렇게 3을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 부분이 있죠. 여기도 틈새가 있죠. 그래서 3이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 3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미닫이식 4식을 적용하던데요. 그래서 A가 7m가 되기 때문에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그러면 이제 창 세트, KS 기준에 따른 창문 틈새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창문의 경우도 누설 틈새 기준이 2012년도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기밀 등급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기밀성이 좋아졌으며 기밀성 1등급 창세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과문 대비해서 한 1.52%로 미약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리피스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기밀성 1등급은 10파스칼에서 1m 39 아우어 메타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 환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단위 환산을 해보면 올리피스 방정식에 넣고 단위 환산을 하면은 A는 0.10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 굉장히 작죠. 또 광화문에 비교해보면요, 뭐 1.52% 수준으로 미약해요. 물론 같은 사이즈는 아니지만요, 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다음에 송풍기 할증 15%를 감안하고 기밀성 창문이 설치되고 있다면은 뭐 창문 자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창문의 누설 틈새는 무시해도 됩니다. 창 세트를 보면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기밀성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0.35라는 숫자가 보이나요? 네, 0.35. 그거 넘어가 버렸네요. 예. 0.35, 예. 아니, 예, 그 밑에 0.35 있죠? 이 부분이요. 예. 0.35라는 숫자가 보이죠? 예. 이걸 갖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밀성 등급에 적용된 차압은 10파스칼이기 때문에 10파스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재 77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설 틈새 계산식의 창문의 경우 델타 P의 1.6분의 1승입니다. 2분의 1승이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루트 P, 그러니까 2분의 1승으로 했죠. 그렇게 해도 무시할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프리먼 틈새와 비교하면 정말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도 시뮬레이션 할 때는 값을 반영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작은 틈새라도 입력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는 것이 에러 요인을 줄여줍니다. 다음은 승강기 문 틈새에 대한 건데요. 승강기 문 틈새를 기존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계산해 보면요. 승강기 문의 크기가
가로 1m, 높이 2m, 세로 2m로 도 계산한 건데요. 실제로 이 사이즈의 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승강기 문은 이렇게 보통 양쪽에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죠. 그래서 가운데가 하나 있죠. 그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서 라지 L이요. 라지 L 구하는 식에 보면은 3이 됩니다. 2 곱하기 3개가 되죠. 이렇게 가운데가 또 하나 있으면 3이 되고, 위에 있는, 어, 예. 이게 1m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가 돼서 결국 8입니다. 이게 라지 L이 8이 되고, 스몰 L 같은 경우 8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AD 값이 0.06으로 하면은 결국 0.06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승강기 문틈 계산하는 식에 의문이 좀 생겼어요. 실제 승강기 문을 닫았을 때 보이는 틈새 너비가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2019년도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실제 틈새 면적은요, 틈새 길이 곱하기 틈새 너비잖아요. 길이 곱하기 틈새 너비예요. 그래서 실제 틈새 길이와 틈새 너비를 조사해 보았죠. 그러니 표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표같이요. 가운데가 0.003mm, 그러니까는 3mm죠. 3mm고, 테두리의 이 네모, 양 옆에 있는 테두리는 이런 경우 5mm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틈새 길이 곱하기 틈새 너비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0.03에서 0.4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산해보면요. 0.06 근처에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승강기 문이 닫힌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실제, 측정한 겁니다. 측정한 걸 갖다 해보면요. 0.004는 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고요. 그다음에 0.002는 어딜까요? 0.0, 테두리 가운데 파란 부분이 0.00이네요. 0.00의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요. 0.028 정도 나옵니다. 가운데가, 여기가 2mm라는 거예요. 붙였을 때 2mm. 그러면 이런 부분은 4mm 틈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아무튼, 너비 곱하기 길이니까 계산해보면은 0.028이 됩니다. 실제 제가 바로 재봤습니다. 근데 실제, 승강기 문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밀도가 높은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경우 0.01 제곱미터인 경우도 있어요. 강화용 엘리베이터 문이 이에 해당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로서 0.0325 제곱미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형 엘리베이터 문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된 틈새 면적 AD가 0.06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의 승강기 문틈새 계산식은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있는 것 갖고 측정을 해서 정량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열린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실적을 한 자료인데요. 이거 서울 양재동 사무실로 약 20년 정도 된 건축물 엘리베이터입니다. 바로 1m, 높이 2m죠. 제가 위에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위에를 봤어요.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재보니까 한 0.07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0mm가 나온 거죠. 7cm의 위에 틈새가, 위에는 좀 많이 뚫려 있습니다. 실제 보면. 다른 엘리베이터도 그래요. 측면은 재보니까는 40mm, 부상면은 30mm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바닥은 많이 기밀해요. 뭐, 휠체어도 지나가고, 뭐, 유모차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은 기밀합니다. 사람이, 기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은 기밀합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열린 상태를 계산해보니까, 이거 위에 부분이죠. 1m에다가, 그다음에 틈새 곱하기 길이요. 그다음에 이것은 양옆에 사이즈입니다. 양옆에 사이즈 0.40mm가 있죠. 양옆에 부분 한 거고, 이 0.03은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 1m 해서 하면은 0.026 제곱미터 됩니다. 이게 열린 상태가요. 그래서 일부 승강로 가압 방식으로는 계산서를 보면은 이제 0.03으로 열린 상태를 계산된 걸 많이 있죠. 그래서 열린 상태는 뭐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라도 0.02, 0.26이나 0.3이나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요. 안 나죠. 그래서 열린 승강기 틈새 크기는 승강로 가압 방식에서 설계에서 피난층의 열린 자동문을 통한 유출력 판단이 중요한 자료가 되죠. 예,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12번째 시간으로 교재의 7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방화문의 기준이 2005년도에 변경되어 있는데 화재안전 기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2013년도에 적용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문틈도 연돌 효과 등 여러 이유로 기밀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기준에도 아직까지 과거 기준대로 틈새 계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유럽과 우리나라는 과압 방지 방법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비교하는 것은 좀 그래요. 예. 그렇지만 유럽 기준도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것도 방화문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 성능을 반영하겠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